정시의 사주명리 213강은 격국에 대하여 알아보는 19번째 시간이며 평관격으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평관격은 살상급표의 흉성이 이루는 흉격 중의 하나로 비교적 강직한 면을 나타내어 권위와 권세에 집착하기도 하지만 선적인 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평관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관격 1편을 시작합니다. 십성 중에서는 어느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기신과 길신으로 구분할 때는 평관, 상관, 급제, 편의는 살상급표로서 흉신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주팔자에 나타날 때에 한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에게 미치는 좋지 못한 영향이 유달리 크기 때문에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관은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와 그리고 훌륭한 직업을 마련해 주기도 하며 또 자식을 점지하여 주는 등불이지만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평관은 희기를 달리하여 불행을 자초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선 평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서 음양이 동일한 것이며 동일한 오행이기 때문에 극하는 힘이 크게 다가옵니다. 평관격의 구성은 간목이 신월에 나서 금의 기운이 천간에 투해야 하고 을목은 6월에 병화의 경우는 해월, 정화는 자월, 무토는 인월, 기토는 묘월, 경금은 사월, 그리고 신금은 5월, 임수는 진월이나 수월, 기토는 축월이나 미월에 생하고 이들이 각각의 기운이 천간에 투해야 평관격으로 성격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어느 경우에 평관이 성격되어 이루며 어느 경우에는 평관의 격이 파하여 해로움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또 직업군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관격이 성격되려면 평관을 식신으로 제해야 하는데 앞의 예입니다. 평관격이 식신을 본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재성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에 재성이 있다면 2번의 예입니다. 뒷편의 예입니다. 재성 무토가 있다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토 재성이 있다면 식신이 제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재생살로 더욱 살성이 강해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인생살이는 복잡해지고 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의 결과는 나의 노력으로 재물을 쌓으면 평관은 방심하여 게을러지거나 또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성이 무토 대신에 개수 인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인성이 있는 경우는 인성이 식신을 극하여서 제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며 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의 자립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어서 자식이 일하기 싫어하는 것과 똑같고 또 한편으로는 평관이 인성을 보면은 노동을 싫어하여서 건달로 전락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상관이 제사라는 경우에는 예 1과 같이 재성은 없어야 합니다. 앞의 1번의 예입니다. 재성이 없습니다. 예 2와 같이 재성이 만일에 있다면은 예 2번의
기토, 재성이 만일에 있다면은 상관이 재성을 역시 생하고 다시 생한 재성이 편관을 생하여서 편관의 힘은 커져서 흉의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과 예삼입니다. 상과 같이 재를 대신하여서 인성이 있다면은 인성인 개수가 있다면은 상관패인하여서 상관을 제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생해진 일간을 식상이 힘을 얻어서 생해진 일간으로 인해서 식상이 힘을 얻어서 재살되어서 성격되게 되는 것입니다. 편관이 인성을 도와서 관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명조를 구성할 때에는 예 1번에 해당합니다. 편관 경금이 검생수하여 인성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예 1번의 경우에는 할 때는 재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편관격으로 성격되어서 고의식으로 올바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재성이 나타나더라도 재성과 인성이 이격되어 있을 때에는 예 2번입니다. 재성과 그리고 인성인 임수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이격되어 있을 때 예 2에는 예 2번과 같이 이격되어 있을 때는 재생관 관생인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재성과 인성이 인접해 있을 때에는 재성과 인성이 서로 인접해 있을 때는 붙어 있을 때에는 예3이겠죠. 재성이 인성을 토극수하여서 토극수합니다. 무토가 임수를 극하여서 토극수하여 인성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이는 결재권이 없어 고의식에 오르지 못하거나 옳은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중락, 도중 탈락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중 하차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편관격에서 편관이 양인과 합을 하면은 편관을 제화함과 동시에 양인의 칼을 무디게 하는 것으로서 예로서 구성된 것과 같이 양간인 경우는 기한 명조가 되어서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수 있는 명조가 될 수 있습니다. 양간인 경우입니다. 간목, 병화, 그리고 무토, 경금, 임수, 양간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부 경을합, 임정합, 그리고 각기합, 병신합, 무게합을 하여서 고생을 모르고 살 수 있는 명조가 된다는 것이고, 또 아래의 예와 같이 음간일 경우입니다. 음간,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일 경우입니다. 음간일 경우는 상관과 이 녹색입니다. 전부 병화, 을목에서는 병화, 정화에서는 무토, 그리고 기토의 일간에서는 경금, 그리고 신금 일간일 경우에는 임수, 그리고 개수 일간일 경우에는 간목, 상관과 이 상관들과 합살하여서 편관격으로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관격에서 관살이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는 합관유살이 되거나 합관유살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합하고 편관이 남는 경우입니다. 1번의 경우입니다. 1번의 경우는 임수일간이 술월에 나서 편관격을 이뤘는데 각기합이 되어서 각기합에서 정관을 합하고 즉 편관인 무토를 남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합관유살이고,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합살유관입니다. 합살은
임수일간이 아니고 은간인 개수일간이 축월에 나서 편관격이 되는데 각기 합이 되면은 살을 지금 합한 겁니다. 그래서 합살이고 남은 것은 관입니다. 정관이 남아서 이를 합살유관이라고 합니다. 편관을 합하고 정관을 남김으로써 성격시킬 수 있는데 편관격에서 이 살성을 남기면은 일본의 경우가 같이 편관격에서 편관을 남기면은 당연히 살성이 강화되어서 살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오랜 동안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와 반대로 편관격인데 천간에는 정관을 남기는 2번의 경우가 됩니다. 정관을 남길 경우는 격과 천간에 잔류한 힘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여서 직업 전변을 많이 겪게 되거나 아니면은 남보다 조기에 퇴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편관격으로 이 살과 편관과 식신과 그리고 일간이 모두 왕성한 경우는 편관격입니다. 경금일간이 4월에 나서 편관격이 되어 있는데 이 편관의 살성과 임수인 식신과 그리고 일간인 경금이 모두 강한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축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의 명조는 임자 식신이 금국의 도움으로서 임자인 식신이 신술의 금국의 도움으로서 왕한 편이고 또 살성도 4월에 간목과 정사로 왕한 편입니다. 왕한 편이고 또 경금일간도 신과 술로 강한 편으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명조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명조가 자년이 아니고 이 자년이 아니고 쥐띠가 아니고 만일에 이제 인년에 나서 즉 호랑이띠가 된 경우입니다. 자년이 재성인 임목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라면은 식신이 약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식신이 임목으로 바뀌게 되어서 자가인으로 바뀌게 되니까 식신 임수가 약화되어서 약화로 인하여서 재살이 어렵게 되어서 식신 재살보다는 재성의 근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즉 간목의 근이 생기는 결과입니다. 임목을 보아서 근이 생기는 결과로서 약한 살을 돕는 제자 약살을 이루는 명조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살성이 일간에 비하여서 약해질 경우에는 재성으로 인해서 재성으로 보하여 관인 직업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일간의 직업이 좋을 것입니다. 장구할 것입니다. 편관격을 이루면은 식상으로 제살하는 것이 간목일간이 경신월에 나서 편관격을 이루었는데 정화를 보아서 식상을 본 경우입니다. 식상을 보아서 정화가 즉 화극금을 하여서 제살한다는 것입니다. 제살하는 경우이고 뒤의 경우에는 똑같은 간목일간이 경신월에 나서 편관격을 이루는데 임수를 보아서 인성을 본 경우입니다. 앞에는 지금 식상을 본 경우이고 인성을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화살하는 것보다는 앞의 격이 식상으로서 제살하는 격이 다소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살하면은 충과 팔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극금을 당하기 때문에 역시 극을 당합니다. 극을 많이 당하는데 충과
파로 인하여서 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근심과 우리도 있지만 그러나 근심과 우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역용격국인 살상급표의 양인격이나 편인격이나 상관격이나 평관격들은 형충을 당해도 분발하는 힘으로 인해서 관인을 사용하는 즉 관과 인을 사용하는 격국보다는 오히려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서 조직 생활에서 리드가 되기 쉬우며 또 모든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으로 제사를 하는 것이 관과 인으로 화살하는 것보다는 격이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편관격을 이룬 양간인 경우에는 편관격이 양간인 경우입니다. 경금이 양간의 경우에는 급제의 양인은 편관과 합을 하고 급제인 양인이 더 신금입니다. 신금은 편관인 병화와 합을 하고 편관과 합을 하고 신금인 경우에는 상관이 즉 임수상관이 편관과 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양인 급제를 이용하여서 편관을 합거하는 이러한 방법을 앞과 같은 방법을 즉 가살이라고 하고 이는 누이동생을 적장으로 즉 신금을 적장으로 시집 보내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과 같고 이것은 지금 비경급제이니까 누이동생으로 이야기하고 또 뒤의 경우에는 신금에서 임수는 식신이 됩니다. 식상이 되어서 상관이 편관과 합을 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정임합을 이루는 경우는 내 자식을 직접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장과 화친을 맺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일주가 신앙하면은 앞에와 같이 신앙하게 된다면은 신앙하게 되면 편관이 용신이 되어서 살이 근력으로 변화하면은 즉 군세를 오래도록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편관이 긍정적인 카리스마가 있을 때에는 의리의 표상이기도 하며 또 불의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도 하며 또 약자를 도울 줄 아는 정의감이며 모험가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뭉쳐진 의지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함이 과할 때는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지배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급함이나 자기 과시를 위한 무례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여서 주위 사람의 경계의 대상이 되거나 심하면은 등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또 편관은 선을 추구하고 개혁하고 전진하려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인상을 강하게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보를 위하여는 없어서는 아니 될 아이콘이며 더구나 편관격이라면은 이러함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진보와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언급해 온 바와 같이 편관월에 생하고 편관이 투관하여서 편관격을 이룬 명조가 편관의 살성을 제화하여서 온전한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식신으로 제살되거나 아니면은 또 인성을 보아서 살인상생을 이루거나 급제나 상관으로 합살된다면은 편관의 선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덧붙인다면은 살인상생에는 정인보다는 편인이 흉신의 범주에서 볼 때 화살의 능력이 좋으며 또 식신 제살이 상관 가살보다 좋은 것이고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신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도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광격 1편에서는 평광격의 성격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광격 2편에서는 평광격의 파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